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공과 함께하는 하루 10분 의료기사법 읽기, 오늘도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21조 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뭔가를 허가를 해주거나 뭔가를 신고를 받거나 이런 쪽에서만 일을 하지,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은 다 장관이 직접 하는 일이다. 물론 장관이 뛰어다니면서 하진 않지만 장관이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내리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 의료기사 등이니까 6 플러스 등이 항상 기억하세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면허 취소 중요한 내용이죠. 다만 중요하죠. 이게 시험 자주 나오니까 1호의 경우를 취소하여야 한다. 자, 여기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니까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하여야 한다는 거는 명령이죠. 반드시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거는 반드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는 유무가 있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1호의 경우, 여기 1호에만 반드시죠. 자,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냐 그러면 5조의 1호부터 4호까지에 걸리는 경우인데 뭐냐? 결격 사유에 걸리면, 면허 시험 치는 결격 사유 있었죠. 정신 질환, 그 다음에 한정치산, 이런 애들, 그 다음에 근고 이상 된 애들, 이런 등등, 이런 결격 사유에 걸리면, 알코올 중독자도 있겠고, 결격 사유에 약물 중독자, 결격 사유에 걸리면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 아래 두 가지는, 얘와 얘는 유무를 따져본다.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따져보겠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타인에게 면허를 빌려준 경우, 우선 취소해야 되는 경우 세 가지 다 기억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반드시 취소와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또 분류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면허증 대여, 그 다음에 치과문 의뢰서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업무를 하는 경우, 지 맘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격 정지 또는 정지 기간에 업무를 하게 되거나 3회 이상 면허 자격 정지를 받으면 얘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라 나오지만 면허증 대여 한 가지, 다음에 제작물 의뢰에 따르지 않은 거 두 가지, 자격 정지 기간에 일한 거 세 가지, 3회 이상 자격 정지 받는 거 네 가지, 그 다음에 결격 사유까지 하면 종류가 생각보다 좀 많은데 디테일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 면허 취소 사항은 시험에 항상 나왔던 일이니까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의료기사 등이 6+2가 면허가 취소된 후 처분 원인의 사유가 소멸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허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거는 항상 중요하게 봐주셔야겠죠. 제1항의 3호 또는 4호는 면허가 3호 또는 4호에 따라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5조 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이거로 취소가 된 경우,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 못한다.
자, 1항이면 얘고요. 3호 및 4호면 3호, 4호에 따라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5조의 4호면 금고 이상이거든요. 금고 이상을 받아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재발급하지 못한다. 자, 이 슬라이드 한 장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총 2가지가 있죠. 면허 취소에 대한 내용, 그리고 1년 이상 재발급 못하는 내용 한 가지. 그래서 총 2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슬라이드였다. 세부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 한번 볼게요. 시행령 12조 면허증 재발급입니다. 제 5조 1호부터 3호까지 사유에서 취소가 된 경우에는 원인 사유가 소멸되면 준다. 얘들은 이거 2개는 반드시 취소였지만 반드시 취소이긴 하지만 소멸되면 1, 3호는 주고요. 4호는 1년이 지나야지만 받을 수 있다.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반성하는 기미가 보일 때, 1년이 지나고 나서, 형이 끝나고 나서부터 1년이 지나고 나서 반성의 기미가 있으면 재발급해 줄 수 있다. 자, 그리고 21조 제1항에서 3호와 4호에 따라서 면허가 취소되면 1년이 지난 사람 똑같이 받을 수 있고 1년. 그리고 1항의 제3호의 2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여기서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즉시인지 1년 이후인지 6개월 이후인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즉시 1년 후, 6개월 후 3가지 케이스 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행규칙 면허증의 회수는 뺏는 거죠. 장관은 취소 또는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한테 통보해야 된다. 왜? 만약에 안경원 또는 이런 것들이면 얘들이 관리하니까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보해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고 위에서 아래로 명령 전달 과정이겠죠. 자,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결국 일하는 건 얘니까요. 제일 밑에 얘는 지체 없이 혹시 기간이 나올 수 있다면 14일 이내, 지체 없이 길어도 14일 이내에 해야 된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기사 등 6+2의 면허증을 회수해서 장관한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바로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은 누구의 명령을 받았죠? 시도지사의 명령을 받았죠. 시도지사는 장관의 명령을 받았죠. 자, 그러면 얘가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면허증을 뺏어 가지고 이 면허증을 여기다 보내요. 그러면 얘가 받아가지고 다시 모아가지고 면허증을 잘 정리해서 예쁘장하게 만들어서 다시 장관한테 보냅니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소리입니다. 온대 순서로 그대로 다시 간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격 정지입니다. 취소보다는 조금 덜한 거지만 어쨌든 일을 하지는 못하는 거죠. 어느 각호에 해당되면 6개월, 중요하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6개월 기간은 잘 받으셔야 돼요. 6+2에 해당하는 6개월, 의료기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은 무조건 6개월입니다.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첫 번째,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두 번째,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한테 고용되어서 일을 한 경우. 그 다음에 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설하거나 운영할 때, 안경원도 마찬가지겠죠. 안경원 개설 등록하지 않고 할 때. 그리고 치과 기공물 제작 의뢰서를 보존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11조의 3의 사망을 위반한 때. 그리고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정지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이라고 하면 여기는 그게 있어요. 실태 신고. 3년마다 면허 신고한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보수교육 받고 나서 그 신고하지 않으면 정지 처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자격정지도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왔습니다. 반드시 잘 정리해 두시고, 그 중에서 품위손상의 범위는 여기에 다시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그렇다면 얘도 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품위손상의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위손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아직 나오기 전이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장관은 신고를 11조란 말은 면허 신고 말하는 건데, 신고를 아니한 때는 신고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만약에 내가 이번에 면허 정지를 받았어요. 실태 신고를 안 해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3년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는 게 아니고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내가 신고할 때까지. 자격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가 형사소송법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기간은 시효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정지를 받는데 근고 이상이면 취소지만, 근고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정지에 걸려요. 정지 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럴 수 있죠. 1차 선고를 받았습니다. 선고를 받고 내가 항소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계속 길어지겠죠. 그러면 얘가 최종이 될 때까지, 최종 선고 확정이 될 때까지는 시효 기간에 넣지 아니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확정된 이날부터 5년이라는 소리입니다. 5년간 5년이 지나면 자기 정지 신분을 다시 못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유로는. 경우 잘 없겠지만 이런 것도 계속 간다라는 거 중요하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품위손상 범위. 품위손상은 의료법에도 있고 의료기사법에도 있어요. 두 가지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법은 종류가 엄청 많고요. 의료기사법은 몇 개 안 되는데 두 개가 보기가 막 섞여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잘 봐두세요. 자, 의료손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딱 4개밖에 없어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하나를 더 붙이기가 굉장히 좋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이 업무 범위를 벗어났을 때, 그리고 의사나 치과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2조의 업무 범위를 할 때. 하지만 등은 아니죠. 등은 아니다. 우리는 등이니까 얘들은 아니고.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할 때, 그 다음에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 기록하는 경우가 품위손상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는 업무잖아요. 업무에 관한 거, 하나는 결과 기록에 관한 거. 이렇게 해서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22조 2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자격정지는 앞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할 수 있는, 장관이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중앙에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중앙의 장은 의료기사 등이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6조 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장관한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거는 22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서 윤리위원회를 거쳐서 장관한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자격정지라는 건 6개월 기간 동안 자격정지가 되는 건데, 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령을 내리는 거, 처분하는 거지만 중앙에서 윤리위원회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결정이 났다. 결과를 보고해서 정지처분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구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들어준다라는 건 아닙니다.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면허 취소, 정지 요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거 두 개 또 분류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의료법과 기사법이 조금 달라요. 의료기사법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도 잘 비교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 좀 내용이 작은 것들만 확실하게 외우고 나머지는 나머지 다른 거다라고 정리하면 되니까 본인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정리하시면 될 듯 하고요. 오늘도 수업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